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25년 강세장의 끝은 언제? 비트코인 최고가 16만 달러 예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케빈 스벤스는 비트코인이 2025년 안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간 차트에서 이 파라볼릭 상승 추세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스벤스는 최근 유튜브 전략 세션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곡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6월 이전 최소 12만 4천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주간 차트에 강한 해머 캔들이 형성되면서 주요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벤스는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파라볼릭 상승 곡선의 이제 네 번째 지점을 형성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승 구조가 새로운 고점으로의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여름 동안 일부 조정을 거친 후에 2025년 말 마지막 상승 랠리를 통해서 16만 달러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3단계 지점에서 이제 2배 상승에 약 12만 4천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80주째 되는 10월에 강세장의 정점을 찍고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벤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5년 10월을 강세장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이제 9월 달도 있고, 12월 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2025년을 강세장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골드 사이클 옐로우 메탈 리드라는 차트 분석입니다. 자, 이 차트는 어떠한 거냐면 이제 골드, 금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제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드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갈지를 또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제 금의 그 불사이클,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금이 이제 강세장을 비트코인보다는 일찍 시작합니다.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 상승이 쭉 이어가죠.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금이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이 시점에도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죠. 그래서 이 하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도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상승 여력이 계속 남아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더 간다라는 거예요. 금이 본격적으로 하향세가 되더라도. 그리고 베어 사이클, 그러니까 금의 그 약세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강세장으로 들어갈 때, 이때는 그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비트코인보다는 강세장으로 먼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먼저 하락하게 되는 이런 유형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금이 지금 이게 정점을 찍은 건지 아닌지는 한번 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이 트레이딩 시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금의 정점을 찍고 이제 베어 사이클로 들어갔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을 예측해 보자면, 앞으로 지금 이제 금이 하락세로 조정을 보인다라고 예측했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거의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1년 가까이를 올라갔는데, 1년 안쪽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은 2025년 10월까지를 이제 차트 안에는 그려져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20만 달러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금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분석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정점을 나타내는 이 차트 분석인데요. 이거 보면 재미있게도 이 시작점과 이제 끝점, 이 시작점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 반감기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작점을. 그래서 반감기에서 지금 이 최고 정점, 강세장의 정점을 찍었을 때를 기간으로 지금 산정을 한 건데 76바에 532일이 걸린 거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532일이 지금 걸렸을 때 2017년도 정점을 찍었을 때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지금 532일 정도가 걸려서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작년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고 지금도 532일을 기준치로 보고 이제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분석이고 2025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이제 9월쯤이 될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9월 초쯤을 지금 이제 정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16만 달러 선을 지금 고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정점을 찍는 이 기간 분석들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는 기업 늘어난다 2025년 메가 트렌드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운영사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는 기업의 비트코인 구매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메가 트렌드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비트코인 구매를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구매량만 보더라도 영향이 크고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지금 이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되는 이런 것들을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또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호건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면서 새 정권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보유하는 것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눈치를 많이 보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보유하는 것들을 굉장히 하기도 했었고요. 더 큰 요인으로는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회계 기준의 변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기업에서는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취급돼서 가치가 하락할 경우 기업은 손상차손으로 계상해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자산 가치가 회복되더라도 이 평가 손실을 수정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승분도 반영도 안 되고 평가 손실도 수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하락은 손상 차손으로 계상하고 올라가는 건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되게 불합리한 회계 기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이 그 가치를 시가로 평가해서 이익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들에게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입할 만한 이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도 이걸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자체를 그 부채로 잡는 이런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이 회계 기준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 증시 누그러진 물가의 급등 마감 비트코인 10만 달러 회복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크런치가 예상에 부합하며 둔화 흐름을 보이자 물가 불안이 누그러지면서 매수 심리가 팽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크런치에 부합했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조금 이제 누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이제 높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CPI는 줄곧 0.3% 상승률을 이어오다가 5개월 만에 둔화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의 기저 흐름이 둔화를 가리켰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반색하면서 매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CPI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웰스파고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25bp씩 인하할 것이며, 시기는 9월이나 12월이 될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될수록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제 나오기를 많이들 기대하죠. 마이클 세일러, 이 CNBC 출연해서 비트코인 매수 권유, 인플레이션 해지 기회 강조. 여전히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전체적인 헤지펀드 수익률하고 이제 비트코인 수익률을 비교한 기사인데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1위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24년 동안 전체적으로 비전트랙 종합지수 이 130개의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성과를 추적해 봤는데 40%를 상승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성과지만 같은 해 120% 급등했던 이 비트코인 상승률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거죠. 벌써 수익률만 비교해도 3배 이상이나 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헤지펀드가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통해 비트코인 외 자산에 투자하거나 시장 중립적 접근을 선택했는데 비트코인에 집중하지 않은 전략으로 고수익 기회를 놓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신호탄 비트코인 급등에 알트코인 상승이 이끌까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알트코인의 이제 알트 시즌을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명확한 요소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씩 시장 흐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다시 또 알트코인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테더의 시장 점유율 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USDC 점유율이 하락하면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하며 매수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알트코인 급등 당시에도 비트코인과 USDT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한 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유율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미 정부 비트코인 196억 달러 보유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라는 기사인데요. 미 정부가 현재 198,109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196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실제 이 미 법무부가 이제 실크로드 사건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여전히 매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아마 이제 트럼프 정부로 들어서면 이걸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디지털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요. 비트코인과 미국 기술주 간의 30일 상관계수는 0.7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 발표 후에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둘 다 급등을 하면서 이런 상관관계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이제 1이 이제 아주 똑같은 거고요. 지금 0.7이면 거의 똑같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전에도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미 상원 신임 은행위원장 혁신적인 금융기술의 개방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상원 의원인 팀 스콧이 119대 의회에서 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성명에서는 이제 주택비용 부담 완화, 경제적 국가안보, 감독, 디지털 자산 규제 등을 주요 초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암호화폐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좀 보여지죠.
그래서 상원 이 은행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서 혁신적인 금융기술에 대한 개방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말레이시아 총리 비트코인 연구 및 디지털 혁신 준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야라는 내용인데요. 이 아누아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관에 관련된 연구를 제안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 보안, 재무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채택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정말 이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와 금융기술이 경제와 규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조금 많이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규제 혁신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플 3달러 돌파, 전문가 6달러 목표 가능이라는 기사입니다. 리플이 최근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부러 방송 시간까지 앞당겨 가면서 리플의 이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상승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지금 이제 급등세가 나와 주었고요. 리플이 지금까지 이제 어제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굉장히 강하게 그 흐름들을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 주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단의 최고점을 이제 돌파할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플이 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느냐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원에 계류 중인 이 비사기성 암호화폐 소송 일부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일이죠. 그때 취임을 하고 나서 증권거래위원회도 이제 완전히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보다 오히려 앞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리플과 역시 같이 달리는 이 스텔라 루멘도 골든크로스 13% 급등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4%나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6.8%, 리플이 16%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도치든 뭐 다른 민코인들 전부 다 지금 다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들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흐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알트코인들도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이 따라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